대중교통 관련 여행, 그 외의 일상, 움직이는 물체 등의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특히 여행은 본인 마음대로 즐기는 유튜버, 태평역. 이번 콘텐츠는 태평역의 동수원 여행기입니다.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시청 전 안내사항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간략한 여행 루트에 대해서 참고하신다면 영상을 더욱더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평역입니다. 저는 오늘 국토지휘박물관과 광교 쪽을 구경하러 갈 예정입니다. 이제 출발할게요. 수인분당선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열차에 승차합니다. 저는 태평역에서 수인분당선 탈 때 그동안 상행선을 많이 타다가 오랜만에 하행선을 탔습니다. 저는 서울 방면 간다면 상행선을, 분당 방향으로 갈 땐 하행선을 타는데 개인적으로는 상행선 탈 일이 더 많습니다. 저를 기흥역까지 무사히 데려다준 35173 3편성 열차 정말 감사해요. 남은 구간도 무사히 가길 바래요. 수인분당선 기흥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지도박물관으로 가는 버스를 타러 갈게요. 과연 태평역은 몇 번 버스를 타게 될 것인가요? 10번, 66번, 66-4번. 결과는 태평역이 기다린 끝에 탄 버스는 바로 66-4번 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66-10번 버스는 제가 2017년에 한번 타본 적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오랜만에 타봅니다. 그 당시에는 에버랜드에서 초당동 구간을 타봤으며 나중에는 전 구간 타보고도 싶습니다. 저를 지도박물관 근처까지 데려다준 66-4번 버스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는 꼭 전 구간 승차해볼게요. 이제 지도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구경하러 들어가 볼게요. 들어왔으면 안내표지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에서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죠.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김정호 동상을 찍어줍니다. 김정호는 지리학자이며 대동여지도를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지도박물관 내부를 구경할 차례입니다. 내부에는 어느 것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3가지 지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특히 원형 천화도가 특이합니다. 대한민국에는 8개의 도가 있는 거 아시나요? 경기도 포함해서 8가예요. 이번에는 점자지도입니다. 이 지도야말로 제가 많이 본 느낌이에요. 지구만 국방도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려진 세계 지도인데 이렇게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지도 제작 과정입니다. 복잡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다 느껴집니다. 도화기는 한 쌍의 항공사진을 판독해서 지도를 그립니다. 이 기계 덕분에 지도를 볼 수 있기에 고맙다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커다란 지구본입니다. 이렇게 큰 지구본 멋있습니다. 이번에는 독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모닝와이드에서 한 달간 독도 주민 되기 프로그램을 보았던 게 생각나며 저 역시 나중에 가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정밀도로지도 모형입니다. 정밀도로지도는 지도를 통해 도로 상황을 알려주면서 대응해주는 기계입니다. 이번에는 실내 공간 정보를 알려주는 기계입니다. 특정 건물에 가지 않고도 건물 내부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지도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거대합니다. 저는 박물관 구경은 끝났습니다. 점심을 백화점 쪽 구경하면서 먹을지 아니면은 점심을 먹고 백화점을 들어갈지 좀 고민입니다. 이제 이동을 해볼게요. 과연 태평역은 밥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구경이 먼저일까요? 결과는 점심을 먼저 먹기로 했습니다. 점심 메뉴는 짬뽕과 군만두입니다. 다만 맛이 제 입맛에는 그저 그랬습니다. 저는 점심을 다 먹었고 백화점 구경보다는 광교 호수공원 구경을 먼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동할게요. 광교 호수공원 가기 전에 커피도 하나 사줍니다. 대중교통 타러 간다면 테이크아웃 커피를 안 먹지만 지금은 대중교통을 타는 상황이 아니기에 이렇게 샀습니다. 광교 호수공원 들어가기 전에 찍었는데 이 꽃 모형 귀엽네요. 광교 호수공원 들어가서 찍었습니다. 여기 공원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나봐요. 저는 현재 광교 호수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 배경이 너무 좋은데요.
배경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겐 이 장소 추천을 해봅니다. 여러 시각에서 배경 사진들을 찍어봤는데요. 어디가 더 멋있는지 평가해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찍은 사진 다 도심 속의 자연 느낌이라 좋습니다. 여기 코스 안내도가 있습니다. 비록 저는 스탬프는 안 모으지만 길 찾기 위해 찍었습니다. 추가로 광교호수공원은 신대호수와 원천호수 두 개를 합쳐서 말하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신대호수 로고가 의자에 붙어있는 거 신기한데요. 아까 사진과 달리 나무 모습들이 더 많은 느낌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모습은 이 모습대로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는 나무가 사라져 좀 빈 모습인데요. 이쪽에 예쁜 나무가 생긴다면 좋은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의 모습은 도시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배경이 숲속에 있는 호수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거주지가 아닌 회사 건물로 보이는 배경인데요. 회사 건물이 있는 배경 역시 좋네요. 계속 걷다 보니 이번에는 암벽장이 보이네요. 근데 암벽장 높아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나중에 도전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계속 걷다가 출출해져서 초콜릿도 하나 사줍니다. 이거 먹고 더 힘내서 걸어보자고요. 그리고 이번에 배경은 아파트가 정말로 많네요. 이런 것이야. 말로 정말 도시 속 자연이죠. 그리고 광교호수공원에는 수원여행 스테이션이라는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호수 보면서 쉬기 좋지요. 광교호수공원에서 나왔습니다. 한 바퀴 도는 거 좀 힘들긴 했습니다. 이제는 백화점 구경을 하러 가겠습니다. 혹시 태평역은 백화점 가서 옷 사는 것을 좋아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백화점에 옷 사러 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옷 살 거면 집에서 가까운 백화점을 가면 될 텐데 말이죠. 그러면 백화점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저는 안에서 걸으면서 걸음수 채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백화점에 있는 모형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먼저 갤러리아 백화점부터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저 여기 2022년 7월 달에 잠깐 들어간 적 있습니다. 저는 갤러리아 백화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구경을 해볼게요. 그나저나 음식 냄새가 좀 좋네요. 먼저 지하 1층에 있는 식당과 디저트 가게 구간을 구경합니다. 그나저나 이런 데에서 파는 음식들을 사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는 1층부터 여러가지 파는 공간들을 구경하겠습니다. 어디를 주로 찍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백화점에 있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배경 사진을 찍는 거 역시 좋아합니다. 그나저나 도시 배경 좋습니다. 다른 쪽 풍경으로도 찍어봤는데 이쪽 배경이 더 멋있는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요? 이번에 안에 쪽에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백화점에서 어느 옷을 많이 사나요? 아까 비슷한 배경에서 약간 위치를 옮겨서 찍어봤습니다. 약간 비추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밖에 예쁘네요. 이번에는 가게 홍보하는 커다란 기린 모형을 찍어줍니다. 기린이 귀여운 표정으로 유혹하네요. 이번에는 캥거루 모형을 찍어줍니다. 캥거루는 아기까지 데리고서 가게를 홍보 중이죠. 이번에 동물은 액세서리까지 모두 차고서 홍보하네요. 저는 여기 서 있는 모두가 열심히 홍보하려는 모습 보기 좋다 느낍니다. 화이팅입니다. 흥하길 바래요. 이번에는 가구 관련 매장입니다. 여기 물건들 눈으로만 봐도 편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뚫려있는 바닥까지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 높이 체감되시나요? 옥상 정원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요. 저는 백화점에 있는 옥상 정원 가서 배경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여기가 막혀 있어서 못 갔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구경을 마치고 이번에는 롯데몰을 구경하러 갑니다. 백화점 구경하면서 갑자기 출출해져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데서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식당에서 음식 먹는 거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모형을 보니 뭔가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 드는데요. 동화하니 갑자기 어렸을 때 동화책 읽었던 게 생각나네요. 정면에 보이는 모형은 뭐라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보고 상상하는 것 재밌습니다. 여기는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바로 보이네요. 둘러싸여 있는 느낌 특이한데요. 같은 장소에서 아래를 보았는데요. 여기 밑에 구간 분위기가 후덜덜이네요. 그리고 롯데몰 내부에서는 꼬마버스 타요 캐릭터를 찍어줍니다. 꼬마버스 타요를 보고 난 후에 현실에서 버스가 말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 있습니다. 저는 백화점 구경을 다 마치고 백화점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신분당선과 수익문당선을 타고 태평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동할게요.
이제 광교중앙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광교중앙역은 여기 버스 환승센터가 있는 층에서 더 내려가야 하며 내려가기 전에 지하 횡단보도를 찍어줍니다. 이제 신분당선에 타러 들어갈게요. 광교중앙역 승강장에 들어왔습니다. 열차가 얼른 왔으면 합니다. 몇 분 뒤에 신분당선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나저나 신분당선 정말 오랜만에 탑니다. 이제 정말로 승차합니다. 여러분들은 신분당선 많이 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분당선 탈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 제가 이 노선 전 구간 완주해보기 전에는 청계산 갈 때 타본 게 전부입니다. 저를 미금역까지 무사히 데려다준 신분당선 D103편성 열차 정말로 감사해요. 나중에 호매실까지 연장되면 또다시 전 구간 타러 갈게요. 신분당선 미금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하러 갈게요. 그나저나 신분당선 요금은 다른 노선에 비해 비싸긴 하네요. 수인분당선 미금역 승강장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이 만나는 역은 바로 다음 역인 정자역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런데 왜 미금역에서 환승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자역 환승 통로보다는 미금역 환승 통로가 더 짧기 때문입니다. 수인분당선 승강장에 도착하니 열차가 금방 도착해서 바로 열차에 승차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미금역에서 일정을 마치고 나서 태평역으로 돌아가면서 지하철 탄 적이 많았었는데 그때에 이어서 오랜만에 미금역에서 타보네요. 심지어는 환승역이 된 이후 오랜만에요. 저를 무사히 태평역까지 데려다준 3513 편성 열차 정말 고마워요. 남은 운행도 무사히 마치길 바래요. 다음에 또 봐요. 태평역에 도착함으로써 오늘 여행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여행 때 봐요. 감사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어딘가에서 찍은 버스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태평역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 태평역에게 큰 힘이 됩니다.